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관계를 좀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할 소리냐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자본주의 사회지만요. 그 최소한의 공정은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 자유에도 제한을 두잖아요. 사회적으로 풀 수 있는 아이디어, 이거는 아이디어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면 사회 시스템을 받쳐주기 어렵지 않을까요? 자, 그 사이에 중앙일보의 홍지유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홍지유 기자님하고는 개인 간의 사금융이라고 볼 수 있는 P2P 금융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예전에는요, P2P라고 하면 노래 다운받거나 영화 주고받거나 뭐 이런 식의 서비스로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건너뛰고 개인 간에 돈을 꿔주고 이자 내고 이런 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일이. 네, 맞습니다. 그 개인 간 파일을 주고받았던 것처럼 그 파일 대신 돈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2P라는 것 자체가 개인 대 개인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 그리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 P2P가 하는 일입니다. 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차주를 선별해서 투자자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또 이 차주들에게 이자를 받아서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P2P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P2P를 정식 금융업자로 등록시킨 게 바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이라고 불리는 온투법인데요. 금융업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라이선스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P2P는 과거에 없었던 형태의 금융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투법이라는 새로운 라이선스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융업이 다 그렇지만 온투법 또한 진입 규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 자본이 최소 5억 원 이상 있어야 되고 뭐 또 통신 보안 설비가 있어야 되고 임원 중에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통과한 업체들만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사, 즉 P2P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여윳돈이 있으면 이걸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내가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또 돈이 필요하면 은행 말고도 뭐 또 카드론 말고도 갈 곳이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급전이 필요할 때 갈 수 있는 곳이 하나 더 생겼다. 근데 이게 이자가 너무 비싸거나 소비자 보호가 안 되면 안 될 텐데 P2P 대출 상품 중에 뭐가 있고 금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와 신용대출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은행이랑 별 차이가 비슷하네요. 없죠. 네, 맞습니다. 은행에서 집을 맡기고 은행에서도 집을 맡기고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P2P에서도 그걸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주담대는 최대 집값의 70% 혹은 80%까지 나오고요. 만약 10억짜리 집이 있다 이러면 최대 7억 원에서 8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 은행에서 같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 기존 대출을 차감한 나머지 액수만큼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다만 금리가 매우 비싸다는 점, 이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담대의 경우 연 7에서 10% 수준입니다. 7에서 10%요? 네, 맞습니다. 은행권 주담대가 평균 2에서 3% 초반대 정도잖아요. 네. 그럼 그걸 고려하면 3배 이상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신용대출은 금리가 연 5%에서 20% 정도다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연 10%에서 11% 금리 정도의 차주들이 돈을 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도는 연 최대 50만 원인데 실제로 받아가는 금액은 실제로 대출을 하는 금액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다. 그리고 고객들의 신용등급은 4에서 7등급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 10에서 11% 금리에 평균적으로 2천만 원을 빌려가신다. 신용대출 기준으로 보면 기존의 이금융권에서 좀 고금리로 돈을 빌리셨던 분들이 중금리로 갈아타겠다 이런 수요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P2P를 통해서 주택담보대출까지 이렇게 큰 돈까지 빌려주는지는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정부의 LTV 규제를 비켜가는 이 새끼리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LTV라는 게 결국 집값의 몇 %까지를 대출로 내주느냐 하는 지표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을 비롯한 투기 지역은 LTV가 40%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9억이면 3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을 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P2P는 대출이 70%, 80%가 나오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요. P2P가 LTV 규제에서 제외돼 있으니까 이거는 정부 방침을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그래서 P2P사에서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신규 주택 구입용 대출을 취급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새로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P2P에서 대출을 받는다? 이건 아예 불가능한 것이고요. 아, 이제는 안 되는군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냐?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받겠다 혹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P2P를 통해서 최대 70%,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사기 전에 이 돈을 꺼서 이 돈 가지고 사는 건 안 되고 이미 내가 그 집을 등기로 내 걸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맡기고 돈을 고리에 꾼다는 얘기인데 이 P2P 상품들이 생각해보니까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기업에서도 한동안 연계 상품이 많았거든요. 이게 요새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 왜 그렇습니까? 네, 올해 초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때문입니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을 중개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판매 중개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페이는 금융상품 판매 중개업자가 아니라 전자금융업자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플랫폼에 다른 금융상품을 중개해서 팔면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 이게 금융당국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개를 하는 게 문제가 된다 하니까 카카오페이가 우리가 P2P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단순히 광고를 해준 것이다. 광고를 실어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당국은 예컨대 카카오페이 플랫폼에서 투자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계약으로 넘어가고 네. 또 플랫폼에서 청약 서류를 작성을 할 수 있고 또 카카오페이 플랫폼 내에서 이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 이거는 광고가 아니라 중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당국 유권 해석을 수용해서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중개액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 보통 부동산가도 왜 우리가 서류 작성, 뭐 제출 이런 거 대신 해주시면 이런 걸 그렇죠. 중개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P2P가 이 돈을 빌리는 분들은 고리라는 걸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점이 하나 있는 건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여기다 소액을 투자했지만 이자가 제법 괜찮습니다. 해서 뭐 소액이라도 투자한다는 분들 계신데 투자자들도 반드시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요? 네, 일단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투자 상품이다라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게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요.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분산 투자를 하면 수익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고요. 또 분산 투자의 채권 수가 100개 이상일 때 원금 손실률이 확실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건 P2P사에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이고요. 또 같은 투자 금액이라도 더 많은 채권, 그러니까 더 많은 차주에게 적은 돈을 여러 명에게 빌려주는 것이 유리하다. 투자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 그리고 세금 절사 혜택으로 인해서 절세 효과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이제 P2P사들이 채권당 최소 투자 금액을 5,000원에서 10,000원 선으로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하고 싶다? 이러면 100명에게 10,000원씩을 빌려주는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본인 자산 현황을 고려해서 상환 방식, 또 만기, 이 사람이 돈을 언제 갚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당연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당연한 말이지만 P2P가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적금 대비 3배에서 5배 정도의 수익률을 원한다. 그러니까 연간 5%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한다. 그런 고객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든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업체가 얼마나 믿음직스러우냐 요거 보셔야 될 텐데 지난주에 관련해서 등록을 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거래하는 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요것도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홍지유 기자와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